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지난 25일 합동농협 부실경영대책위원회가 미국 종합처리장 부실경영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합동농협 부실경영대책위는 1등급 쌀을 합동농협의 관리소홀로 인해 6,200여만 원의 손실을 입었고 7억여 원의 규모의 쌀을 공급하고도 채권 문제로 인해 현재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합동농협 부실경영대책위원회가 합동농협 앞에서 미국 종합처리장의 부실경영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손실 처리를 했습니다. 그 6,200만 원 손실 처리하고 그건 지금 현재 한 7억 돈 미수금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인 절차에 진행 중이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리고 이날 합동농협 부실경영대책위는 1등급 쌀의 합동농협 관리소홀로 부패됨에 따라 낮은 등급이 됐고 이로 인해 6,200여만 원의 손실을 입은 것과 7억여 원 규모의 쌀을 공급하고도 채권 문제로 인해 현재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6,200만 원의 손실금 처리 부분에 있어서 정식이사회가 아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며 7억여 원의 쌀값 미수채권도 사순위로 채권 보존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 농협조합장과의 만남의 시간에 합동농협 김경식 조합장은 조합원 30명이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20분 정도 늦게 나타나 조합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농협 측은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을 설명했지만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고대면 농협에서는 조합장이 직무태만으로 인해 사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지난 22일 현대제철 비정규직 해고자 투쟁 지원 대책위원회가 당진시청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죽음의 공장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해고자 투쟁 지원 대책위원회가 지난 22일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인간답게 살 권리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2012년 10월 노조를 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조가 만들어지기 전 현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으며 동료들이 다치고 죽어나가도 산재 처리 요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 현대제철은 죽음의 공장이다. 2017년에만 3명이 죽었고 지난 10년 동안 무려 33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현대제철은 인간답게 살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외친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앞으로 계획에 대한 질문에 우리 사회가 자본과 정권에 의해서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뉘고 있다면서 그중 비정규직은 1차, 2차, 3차식으로 노동자에게 급수가 매겨지는데 현대제철은 이런 노동자 모두가 권리와 복지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현대제철은 어떤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버스 정류장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당진시 관내 대부분의 버스 정류장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에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당진시 관내 버스 정류장은 1,400개입니다. 하지만 당진시 버스 정류장에는 각종 불법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버스 노선 안내표도 뜯겨져 있어 재구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착물들의 잔해들이 지저분하게 남아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시민들은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불량한 청소와 미비한 관리 상태로 인해 불편함과 불쾌감만을 주고 있다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자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버스를 이용하지 않겠지만 가장 보호를 받아야 할 노약자나 학생들은 대부분 버스를 이용하는데요. 현재 당진시 관내 버스 정류장 총괄 관리는 당진시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 노선 안내표 같은 경우에는 당진여객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진여객에 물어보니 노선 안내표는 민원이 들어올 시 부착하지만 추가적인 스티커 제작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프린트된 용지를 코팅시켜 부착해 놓으면 얼마 안 있어 시민들이 뜯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매번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지만 당진여객에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따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의 관리를 당진역에게 맡기고 그친 것이 아닌 관내 버스 정류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 우리 주변 곳곳에는 대피시설이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대피소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무늬만 대피소인 곳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당진시에는 31개의 비상대피소가 있습니다. 당진시 고대면의 한 아파트 지하에 있는 비상대피소. 하지만 입구엔 쓰레기만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지만 정작 대피소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문 앞에는 사다리가 위태롭게 놓여 있어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다른 대피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쓰레기를 비롯해 각종 폐기물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대피소의 대부분은 지하주차장이나 창고로 쓰이고 있는데요. 구명도구나 응급설비는 물론 비상급수 시설조차 없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이제 읍면별 담당자가 있어요. 네네. 네,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분기별로 이렇게 이제 수시로 이렇게 대피시설 표지판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나이가 노후됐으면은 다시 이렇게 바꾸고 그런 건데. 관련 법규는 대피소의 관리 감독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지적만 할 뿐 제대로 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만약 비상사태가 일어난다면 대피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서해안의 터줏대감, 바지락과 김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불청객인 쏙과 김의 황백화 현상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서해안의 터줏대감 바지락과 김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갯벌에 펄이 쌓이고 바지락의 서식 환경이 나빠지면서 불청객인 쏙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모래나 진흙 속에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바지락은 쏙과의 서식지 경쟁에서 점점 밀려났습니다. 또한 김이 사라지는 이유는 엽채가 황백색으로 변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김 황백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김 황백화 현상은 소화인 등 김 성장에 필요한 영양염류가 부족해짐에 따라 발생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바지락과 김이 사라지는 원인을 인간의 무분별한 토목공사로 꼽고 있습니다. 하천에 제방을 쌓고 댐을 건설하는 등 대규모 토목공사는 갯벌에 모래가 유입되는 것을 방해하는데요. 그 결과 펄에서 모래는 점차 사라지고 펄층은 점점 더 두꺼워졌으며 쏙은 모래가 없는 단단한 펄에 적응해 급속히 번식하고 있습니다. 반면 쏙에게 서식지를 빼앗긴 바지락은 점점 도태되고 있습니다. 어촌계 주민들은 최근 쏙의 급증으로 바지락의 씨가 마르고 김 황백화 현상으로 김의 생산량이 줄고 있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나 정부는 하루빨리 원인을 규명하고 재해지역 지정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당진시가 동계 아르바이트 참여 대학생 45명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자립과 지방 행정 업무 체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학생들은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관내 주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탐방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웠습니다. 당진시가 동계 아르바이트 참여 대학생 45명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자립과 지방 행정 업무 체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학생들은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과 솔매성지 등을 방문함으로써 관내 주요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탐방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신평 양조장과 백석올미 현장에 직접 찾아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상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봄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소중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일을 체험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정말 뜻깊었고요. 이렇게 가문대대로 내려진다는. 당진에 몰랐던 부분도 많고 또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도 많아져가지고 이건 저의 인생에 있어서 색다른 경험이고 당진에 대해 한 발짝 더 알아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당진에 대해 새롭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지난 24일 당진시청에서 대한적십자사 당진지구협의회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취임한 홍광표 회장은 당진 이동 출신으로
1999년 대한적십자 늘푸른 봉사회에 입회한 뒤 현재 충남지사협의회 홍보국장과 당진지구협의회 수석 부회장을 거쳐 올해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당진지구협의회에 홍광표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지난 24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대한적십자사 당진지구협의회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신병섭 당진 부시장을 비롯해 기관 단체장과 봉사원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18년 정기총회, 활동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표창장 전달, 이취임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신임 홍광표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봉사원들과 적십자 가족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서로 소통과 협력으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적십자사 당진지구 협의회를 통해 당진시가 더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인도주의 사업 보조자로서 적십자는 생명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모두가 한 가족이 함께하는 봉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한 홍 회장은 당진 이동 출신으로 1999년 대한적십자 늘푸른 봉사회에 입회한 뒤 현재 충남지사협의회 홍보국장과 당진지구협의회 수석 부회장을 거쳐 올해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JIB 뉴스 김소윤입니다.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